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경매 절차의 그 집행공탁금을 수령하는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주거 이력을 보시면 빌라가 이제 자가인데 경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그 집행공탁을 한 사안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딸 소유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분납, 식품을 군대에 납품하는 분납업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모든 가산이 공매 및 경매되며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나름 아들, 딸들은 다 이제 유학도 가시고 회사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어서 나름대로 자녀들은 잘 됐습니다. 채무가 31억이고요. 그래서 과거 5년 동안은 다 경매가 된 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의정부지방 2005년에서 2006년도에 대부분 이제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자녀 재산도 제가 봤을 때 워낙 면면을 봤을 때 대학 교수, 고위공무원, 회사원, 그다음에 맞벌이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하게 채무자의 재산으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딸의 404호 현재 노가 미국에 체류 중이며 정확한 매입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함. 2006년 1억 3,400에 매수하면서 자녀 명의로 근저당 5천. 딸이 당시까지 모은 돈을 투표해 매수한 것으로 2006년 채무자가 채무 상태가 사실이나 딸이 65년생으로 부동산 취득 다시 벌써 40세입니다. 대학의 연구소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위로 봐. 아주 고가의 아파트는 몰라도 1억 3, 4천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딸 부부의 저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남이 이제 취득한 것도 보면 장남은 이미 이제 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어디 회사에 입사한 후 미국 지사로 발령해 현재 미국 체류 중입니다. 아들은 부동산 2009년 부인과 며느리와 각 2분의 1 지분 취득했습니다. 시가가 이제 그 당시에 8억 원 이상으로 채무자의 진술은 아들이 고소득 연봉자이고 며느리의 친정집에서 상당한 자금을 보태주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돈 쪽에서 도와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차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좀 서기관인데 당시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겁니다. 가압류권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 2009 타경에서 이 부동산은 이제 2009년 10월 7일 매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공탁을 1억 얼마로 해서 피공탁자를 은행으로 해서 이제 이 공탁 사건은 금이 붙습니다. 2009년 금제 6,322호 이런 식으로 2009년 금제 매토 공탁금액 6,100만원.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 중앙에 집행공탁금이 2건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이 은행 공탁금은 전액 회수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중앙의 공탁금은 잔존액, 이거 얘네들도 왜 이렇게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돈까지 해서 한 1억 2천, 1억 1천 정도, 1억 1,600 정도를 출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 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래 채권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고 채권 양수한 거는 이제 캠코 1,452만 5,734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의 파산 선고 후, 파산 선고는 언제냐면 10월 22일 17시입니다. 딱 일주일 후에 찾아간 거예요. 파산 선고가 아마 통지가 되자마자 부랴부랴 자산관리공사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양수는 그 전에 받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문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이건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여, 이제 원래는 연면에게 얘기하면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무효인 행위에서 찾아갔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이거 부인 소송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나중에 저도 이제 곤란을 겪었습니다. 판사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부인 청구 대상이 아니다. 부인 청구 실컷 해놓고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인 소송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파산법원 부인 대상이 아니에요. 뭐냐면 무효이기 때문에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회생법원에 할 수 있나요? 지금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민사 단독이 있죠. 민사 단독, 민사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고 일반 민사부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억 1,600만 원의 공탁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건 채권 조사한 다음에 배당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파산 선고 전의 채권으로 파산 선고 후 법원에 공탁된 금원을 수령한 행위를 부인이 아니라, 이건 잘못 쓴 겁니다. 나중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제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인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일단은 1,400만 원을 돌려달라. 그 당시에 법원 판사님이 화해 공고를 결정했습니다. 사이좋게 관제인 900, 캠코 500 나눠 가져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인 청구가 아니거든요. 부인 소송, 부인 대상은 아닌데 착각해서 제기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 화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거부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집행이 종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산법상의 부인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민사소송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전담부에 배당이 돼서 2014년 4월 관제인이 승소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비록 소액이지만 판결 이유가 기재된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지연이자 포함하여 총 1,700만 원, 300만 원 더 줬습니다. 기존에 회수한 집행공탁금을 포함하여 총 1억 3,200만 원의 파산재단이 형성되었으나 이분이 채무는 32억 정도 할 때까지 국세 체납이 없었겠어요. 국세 과다로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은 불가능하고 재단 채권 승인 허가 받은 후 국세 변제 후 종결 집행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국가가 다 먹었죠. 관제인이야 이제 일부 보수 좀 챙긴 건 있지만, 실제 제가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한 60에서 70건을 배당을 하면 한 13건에서 15건은 채권자가 하나도 돈을 못 가져가는 사건입니다. 그냥 국가 세금만 내고 땡 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한 20% 정도 되는. 모든 관제인, 모두는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약 한 15에서 20% 정도에 되는 환가 사건은 국가의 세금으로 다 충당되고 종결된다, 폐지된다.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이것도 이제 세미나에서 다뤘지만 이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는 당연히 이제 가압류 이후에 그 가압류만으로 이제 가배당이 되죠. 집행공탁이 되는데, 그 불안 판결을 파산 선고 전에 받았으면 그 이후에 파산 선고 후에 그 돈을 수령하더라도 정당하다라는 이제 판결도 있고, 이제 그 파산 선고 전에 판결을 받느냐, 파산 선고 후에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례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이 집행공탁금과 관련된 것은 뭐 무수히 많이 관제인들이 겪는 사건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